지목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대지, 전, 답, 임야, 맹지, 공장용지, 목장용지, 종교용지, 잡종지, 도로, 구, 거 엄청 많은데 단어만 들었을 때는 되게 생소한 단어들도 있고 많이 들어보신 단어들도 있을 겁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지는요,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 이미 길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마을, 동네 이런 데 보면은 건축물들이 많은, 집들이 많은 곳에 나와 있는 땅들이 대부분 대지인데, 예전에 건축물들이 지어졌었지만 다시 뭐 논밭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그런데도 대지는 있습니다. 그 대지는 보통 80%에서 1500%까지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건축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빌라들이 많은, 뭐 단독주택들이 많은 그런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만약에 100평이라고 하면 100평을 다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건물과 건물의 사이에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80% 정도 짓는다라고 보면, 그러면 1500%는 뭐냐? 건물의 높이입니다. 바닥 평수가 100평이라고 하면 80%, 80평의 땅을 짓되 층수를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 1000%, 1500% 이런 식으로 뭐 5층, 10층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대지라고 나와 있는 땅들은 대부분 비싸고요. 왜냐하면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요. 땅 전체 크기에 비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비율이 높습니다. 다른 뭐 용도 변경이랑 이런 것들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땅 값이 비쌉니다. 일단 그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 답 보통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전은 밭이고 답은 논이에요. 보통 전보다 밭보다 논이 좀 비싼 거를 좀 볼 수 있는데,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좀 동네에서 이렇게 땅들을 많이 보니까 답이 비쌀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은 돌들을 골라내고 네모나게 만들어서 경작을 하면 바로 그냥 밭이 되는데, 논은 오랜 세월 동안 잔 돌들을 골라내고 물을 넣어서 벼를 길러내고 다시 또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관리를 해온 땅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논인 거죠. 논들은 밭보다는 손이 훨씬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값어치도 좀 비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전답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시골에 가서 이제 귀농 귀촌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거처가 없는 상태에서 땅을 샀어요. 논을 사거나 밭을 샀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디서 먹고 자면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농사는 짓고 싶은데.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주는 기준 중에 하나가 농어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농가주택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죠. 그 밭이나 논에서 농사를 짓고 싶은데 묵을 곳이 없으니 이 한쪽 기퉁에다가 집을 조그맣게 하나 짓겠다라고 허가를 내면 허가를 대부분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요. 임야는 보통 산인데 산에다 집을 지을 수 있냐? 산에다 집을 바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을 개간을 해서 농지 전용을 합니다. 밭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겠다라고 신고를 하고 뭐 농사 짓는 척도 합니다. 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농어가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길이 있을 경우에. 길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맹지 같은 경우는, 맹지는 길이 없는 땅을 맹지라고 부르잖아요. 길이 있고 그 사이에 다른 필지가 있고 제 땅이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땅들을 이제 보통 맹지라고 부르는데, 맹지에는 절대 건물을 지을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약간 좀 다른데,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맹지라도 길을 낼 수 있게끔 마을 주민들, 그 인근의 땅 주인들을 설득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좀 양보를 해서 길을 좀 내줍시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100%다 건물을 못 짓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건물을 못 짓게 합니다.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경매로 나오는 또 필지들 중에서 보면은 도로, 국어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도로는 말 그대로 도로가 포함된 땅을 말하는 거고요. 도로로 일단 사용 중이지만 도로 가로 일부 평수만 좀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좀 많은 평수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도로 가에 이제 예쁜 조그만한 이제 뭐 식당 같은 거라든가 카페 같은 거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국어는 보통 수로 같은 걸 국어라고 합니다. 예전에 수로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메워져 가지고 국어가 이제 수로가 안 보이는데 국어로 이제
국어로 분류가 돼 있는 그런 땅들도 있고요. 폭이 5m 이상이 되면 하천이고요. 이제 한강이나 이런 것들처럼 국가하천으로 들어가듯이 5m 이하가 되면 국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런 땅들은 당연히 집을 지을 수가 없겠죠. 묘지라고 있는데 이 묘지는 사라고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땅을 샀는데 아니면 제가 만약에 땅을 샀는데 아니면 살 땅이 길이 없어요. 대신에 그 옆에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길이랑 제 필지 사이에 만약에 묘지가 있어요. 근데 현장을 가보고 이 산소 봉분의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요만큼의 길을 좀 양보해 주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내줘야 되는 게 묘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는 사례도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묘지면 누군가 요청을 했을 때 길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내줘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역으로 제가 살 땅이 묘지만 지나면 길이 날 수 있는 맹지더라도 양보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용도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용적률 건폐율이 좀 따라다니게 될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적률은 전체 땅에서 몇 퍼센트만큼 집을 짓느냐. 이게 용적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대지는 80%에서 1500%까지 짓는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전답 같은 경우는 뭐 밭이랑 노는 전답 같은 경우는 보통 20%에서 40% 정도. 40%도 많지 않아요. 보통 20%들이 많은데 100평이면 20평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0평인데 20평밖에 못 짓나? 20평이 굉장히 커요. 보통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평, 50평 뭐 이러면 굉장히 작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가평,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들 한번 가보시면 보통 뭐 100평, 뭐 50평짜리, 60평짜리 있는 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을 하나 짓고 옆에 조그마한 텃밭 있고 주차장도 좀 있고 잔디밭도 좀 있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5, 60평이면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평 중에 20평 생각보다 작지 않다는 거. 전체 평수에서 몇 퍼센트를 건축할 수 있는지 요게 용적률이고요. 건폐율 같은 경우는 위로 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막 건물 빌딩을 세우거나 MPL 같은 전문적인 경매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은퇴하고 나서 뭐 은퇴 전에 지금이라도 조그만하게 이제 지방 가까운데 집에서 가까운 뭐 수도권에서 멀리지 않은 이런 곳에다가 작은 땅 하나 사서 농가주택 하나 지어놓고 텃밭 일구면서 미래를 좀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고급 정보가 필요하시면 제가 공부를 해서라도 잘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뭐 아는 부분 내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따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경매를 하시다 보면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실수들 중에 알바키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제가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